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새벽 시간을 몹시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부터 새벽 시간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오전 9시가 넘어가면 사방에서 오는 독촉 전화에 너무 괴롭고 다시 한번 고된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컴컴한 새벽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심란하니까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전부터 지독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던 생활을 버리고 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 같은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년을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바꾸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습관이라고 1개월, 2개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래서 조상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라 라고 하셨구나라는 게 스스로 깨달아졌습니다. 일단 아침 일찍 움직이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돈 벌 거리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잖아요? 그 아침에 일할 사람이 없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밤새 술 먹은 사람들이 휙휙 내다버린 해지와 고물을 주어도 평소보다는 훨씬 많이 주울 수 있었고 그걸 주우면서 돌아다니며 간단한 배달 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을 뿐인데 삶이 윤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밥 먹으면서 김치 하나 정도는 곁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큰 성공의 비밀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만의 삶의 방식을 바꿔가며 살아가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새벽에 다니는 길은 늘 일정합니다. 보통 한 5km 정도 되는 길을 천천히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배달할 건 배달하고 제가 주워올 건 주워서 오는 그런 코스인데 어느 날부턴가 제 코스에 계속 눈에 띄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까맣고 하얗게 얼룩덜룩해서 진짜 말 그대로 바둑이 같은 녀석이었어요. 그 녀석은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며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 저를 보면서 살살 꼬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자기 깐에도 뭔가 자꾸 같은 시간에 익숙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겠죠. 그렇게 몇 번 그 녀석과 마주치던 어느 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먹던 빵 조각 하나를 그 녀석에게 휙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이 반색을 하며 달려들어 빵을 꿀떡꿀떡 씹지도 않고 삼키고는 한 걸음 더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어지간히 배가 고팠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바짝 제게 다가와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외로웠던 새벽길에는 새로운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강아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앉아서 조금 쉴 즈음이면 제 손이 닿을락 말락하는 곳에 자기도 앉아서 숨을 쌕쌕 내쉬더라고요. 외로운 아침길에 그래도 동료 같은 녀석이 하나 생겨서 제 마음에도 조금씩 그 친구에 대한 애정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밖에서 고생을 좀 하고 살아서 그런지 귀가 좀 어둡거든요. 특히 뭔가 시끄러운 곳에서 어떤 특정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정말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될 수 있으면 시끄러운 곳을 가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엄청 큰 일을 겪을 뻔했거든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는데
어떤 차가 오면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클렉션을 울렸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소리에 섞여서 그 조심스럽게 툭툭 치는 듯한 클락션 소리를 제가 못 들은 거죠. 당연히 차 주인은 화가 났겠죠. 본인 승질대로 왜 이렇게 못 들어 하는 느낌으로 빵 하고 클락션을 누르는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으며 고관절 뼈에 금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 잘못으로 주저앉아 넘어졌으니 보상이나 보험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다쳐서 고생을 한 이후로 저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리도 잘 못 듣는데 굳이 다니면서 다칠 필요 없잖아요. 새벽에 다니는 게 더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식으로 큰 소리 때문에 제가 다치거나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에는 차도 별로 없고 큰 소리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새벽에 차를 몰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천천히 리어카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아이고 무슨 생각인지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고 어두운 상태에서 차를 휙 몰고 골목에서 튀어나오는 차가 있었던 거예요. 뒤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빵 하고 클락션을 울렸던 모양인데 제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그 차를 피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강아지 때문이었어요. 강아지가 평소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제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주변에서만 맴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녀석이 제 앞으로 튀어나와 웡 하고 짖어서 제가 너무 놀라 옆으로 휙 피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보니 뒤에서 잔뜩 짜증난 얼굴의 운전사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막 따지고 있더라고요. 뭐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차가 오면 피해야지. 왜 그러고 있냐. 뭐 이런 느낌의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고를 면한 거죠. 강아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강아지와 제가 완전히 함께 하게 된 게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좀 어이없긴 하지만 제가 사는 집이 연립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다 무너져가는 단층 슬레이트 집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닭을 키우건 돼지를 키우건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초라한 집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 정도 데리고 와서 방에서 함께 뒹구는 거는 뭐 저한테는 큰일도 아니었죠. 그렇게 그놈과 저는 그날부터 함께 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려고 가만 보니까 까만색 흰색 얼룩덜룩한 게 촌스럽지만 바둑이 외에는 조금도 다른 이름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바둑이와 저는 그날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평생 외롭게 살다가 나만 바라보는 그렇게 순진한 눈빛에 한 생명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일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에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쓰러져서 울다 잠든 적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제게 온 이후부터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술을 혼자 마시려고 살그머니 잔을 꺼내면 어쩐지 이 친구가 저를 몹시 슬프게 보는 듯도 하고 그냥 술을 마시느니 이 친구 끌어안고 조금 대화라도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연스레 술까지 끊으니 그나마 몇천 원씩 나갔던 술값도 아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모로 저한테는 정말 은인 같은 친구인 거죠.
그렇게 강아지와 함께 다니면서 사람들과도 조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제가 리어카에 예쁘게 빨간 리본 묶은 강아지를 얹고 데리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며 무슨 강아지냐, 언제부터 강아지 키우셨냐,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하나는 그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폐고물 줍는 거 봤는데 참 성실하신 분 같았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걸 몰랐다며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좀 있는데 걔네들이 입이 까다로워서 사놓고 먹지 않는 사료들이 좀 있어요. 혹시 입맛 까다로운 녀석 아니면 제가 그걸 좀 드려도 될까요? 나름 괜찮은 건데 아까워서요. 어이구, 이놈은 진짜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일단 입에 들어오면 씹지도 않고 삼키는걸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강아지는 별도로 다른 밥을 먹여야 된다고 그래서 대체 이 녀석 밥값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나 걱정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방에서 강아지 사료하라고 사료 주시고 간식하라고 간식 주시고 음식점에서는 국물 내고 남은 뼈도 챙겼다가 주시니 저 먹을 건 없어도 우리 바둑이 먹을 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숟가락 물고 저한테 온 듯한 우리 바둑이는 여기저기서 사랑받고 귀염받고 원조받으며 저와 함께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저는 이 바둑이가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작은 제 감기였어요. 제가 워낙 목이 별로 안 좋아서 큼큼하는 기침 비슷한 거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기침을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이 강아지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폐가 있는 쪽을 훅훅 찌르며 끙끙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갑자기 유난스레 구냐라며 장난스럽게 그 친구를 밀어냈는데 너무 끈질기게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하루 종일 계속 끙끙거리는 녀석을 데리고 다니니 동네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늘 조용하던 녀석이 저한테 계속 보채니까요. 아니, 그러게 이 녀석이 유난히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쿡쿡 지르며 이러는데 기침소리가 듣기 싫은가? 그러자 저한테 사료를 주시곤 했던 동네 주민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아저씨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에이, 병원이요? 개가 제 가슴을 쳤다고 병원을 가요? 아니, 내가 옛날에 해외에서 이런 개 얘기 들은 것 같아. 강아지들이 후각이 워낙 뛰어나서 사람이 미처 모르는 병균 냄새 이런 거 맡기도 하고 그런데요. 믿져야 본전이지 뭐. 아픈 게 깊어진 다음에 고치는 거는 어렵지만 병세가 가벼울 때 원인을 찾으면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도 막을 수 있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병원을 찾았고 진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됐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더니 깜짝 놀란 얼굴로 이렇게 초기일 때는 사실 다들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병원을 오셨냐고 저한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뭐가 촉이라는 건가요?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있습니다. 이 결절 때문에 기침도 조금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아주 작은 결절이라 거의 알아채기가 쉽지 않거든요. 병원에서 아예 본격적으로 이상한 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는 찾기가 어려운 결절입니다. 폐 뒤쪽에 아주 작게 만들어진 거라. 대체 이거를 어떻게 자각하셨는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요? 제가 자각한 게 아니고 저희 집 강아지가 너무 이상해 굴어서.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의사의 얼굴에 정말 물음표가 100개쯤 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병원에 온 사람이 뜬금없이 강아지 때문에 검사 받으러 왔다고 하니 의사로서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병원에서 나온 저는 놀랍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돼지고기를 조금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저한테 병원 가보라고 했던 그 이웃을 만났거든요. 그 이웃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저한테 병원은 다녀왔냐고 묻길래 의사가 해준 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바둑이가 은혜 갚는 강아지였네. 거봐, 내 말 맞죠? 내가 아주 예전에 외국에서 그런 강아지들이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글쎄, 암 냄새도 맡고 무슨 종기 같은 거 나면 그 종기 냄새도 맡고 걔들이 그런데요. 그러게요.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참 신기하네요. 어쨌거나 의사도 놀라더라고요. 이런 거는 잘 찾기가 어려운 건데 어떻게 찾았냐고. 어머, 정말 너무 신기하다. 우리 그냥 그 바둑이한테 한번 여기저기 다니면서 냄새 좀 맡아보라고 할까요? 아이고, 한번 우연히 그런 걸로 무슨. 어쨌건 오늘은 고기나 좀 삶아주렵니다. 그날은 아줌마와 함께 껄껄 웃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냄새 좀 맡게 하자는 말. 저는 그게 장난이었지만 그 아주머니는 그게 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나가봤는데 그 아주머니가 눈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동네 사람들 여럿을 데리고 저희 집 앞으로 와서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다들 무슨 일이세요? 의아한 얼굴의 제 앞에 아주머니는 고기와 강아지 사료 그리고 간식이 들어있는 봉투를 툭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우리 치료비, 아니, 진단비라고 생각해요. 어서 그 바둑이 좀 데리고 나와서 우리 냄새 좀 맡아보라 그래요.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막 웃으면서 아이고, 무슨 그런 재주가 있겠냐. 바둑이가 그냥 자기 주인 냄새 킁킁 한번 맡은 거 가지고 이거 너무 오버하시는 거다라고 했는데 아줌마의 얼굴은 몹시 진지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게 오바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한테 고마울 일만 있을 거니까 일단 한번 데리고 와서 냄새라도 좀 맡게 하라고 계속 채근하길래 좀 어이없지만 바둑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진짜 뭔가 하려는 듯 천천히 걸어 나와 이 사람 저 사람 냄새를 맡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 얘 봐. 엄청 진지하게 냄새 맡는다? 그러게. 자기가 진짜 무슨 의사라도 되는 것처럼 어쩜 저렇게 심각한 얼굴로 냄새를 맡고 다녀? 어이구, 신기하다. 신기해. 사람들이 모두 바둑이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참 웃기죠? 마치 내 아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처럼 제가 혼자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한 얼굴로 바둑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라? 이 녀석이 갑자기 낑 하는 소리와 함께 저를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 얘 나한테서 무슨 냄새 맡았나 보다. 평소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셨던 이웃집 건물주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가만히 바둑이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바둑이는 다시 한번 낑 하는 얼굴로
그 할머니의 무릎을 툭툭 코로 건드렸습니다. 어머, 할머니 무릎에 뭐 있나 봐요. 무릎에 뭔가 이상이 있나 봐. 그래? 아니 근데 얼마 전부터 이쪽 무릎이 좀 쑤시고 아프기는 했는데 그냥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니 이 녀석이 내 아픈 부위를 진짜 아는 건가? 어머, 그러게요. 무릎이 정말 쑤시고 아팠으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냥 늙어서 그렇겠거니 한 거지.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낑 하면서 무릎을 툭툭 건드리는 걸 보니까 좀 불안하긴 하네. 그날 사람들은 모두 모여 바둑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사실 그게 저는 가장 좋았어요. 바둑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평생 외롭게 살았던 저한테 진짜 대화 나누고 함께 이야기 나눌 이웃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마치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삼삼오오 반상회를 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게 오래 살아온 동네에 처음으로 스며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 대문을 누군가가 막 두들기더라고요. 당황해서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엄청 큰 고기 바구니를 든 이웃집 건물주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저한테 이거 고마워서 어쩌냐며 진짜 생명의 은인이라며 저한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생명의 은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고 말고 내가 사실은 처음에 저 강아지 안 믿었거든. 아니 무슨 걔가 의사도 아니고 진단을 해. 근데 이게 찜찜한 거야. 그래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무릎에 엄청 안 좋은 게 생겨 있더라고. 글쎄 물이 차가지고 이거를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무릎 수술을 아주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있지? 아이고 정말요? 너무 다행인데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인 거지. 의사가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일찍 발견했냐고. 이 정도면 사실 통증도 거의 없이 오늘 좀 피곤했나? 좀 불편한데 할 정도로 넘어갔을 거라며 깜짝 놀라는 거야. 덕분에 수술 없이 약물로만 얼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수술하면 그 수술을 어디 내가 버텼겠어. 저 바둑이 녀석 아니었으면 나 진짜 아주 큰 고생할 뻔했어. 이거 바둑이랑 같이 꼭 잘 고아 먹어. 내가 뼈하고 살하고 아주 골고루 넣어서 샀어. 아이고 우리 생명의 은인. 내가 앞으로 우리 바둑이는 바둑이님이라고 불러야겠어. 아유 무슨 생명의 은인까지 그냥 무릎 정도 아프시지 않게 살펴드린 건데요 뭐. 무슨 소리야. 우리 나이에는 무릎 아파서 걷지 못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이게 얼마나 자기 발로 걷고 사는 게 중요한데 내 발로 끝까지 걷고 살 수 있게 해준 거 그것만으로도 나는 진짜 너무 고맙다. 우리 바둑이 너무 고마워. 정말 훌륭한 강아지야. 할머니가 그렇게 바둑이에 대한 칭찬을 한참 하고 돌아가신 후 저는 바둑이를 붙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놈 이 녀석아. 너 진짜로 뭔가 아는 그런 재주가 있는 거야? 하지만 제가 묻는 말에 바둑이가 대답을 할 리가 없죠.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며 꼬리 살래살래 치며 저한테 이 고기 우리 먹는 거냐는 듯이 해맑은 얼굴로 저를 보며 웃더라고요. 할머니의 소문이 쫙 퍼졌는지 그다음부터 저는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최 일을 할 수가 없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둑이한테 한 번 와서 냄새만 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바둑이한테 냄새 맡게 하라고 한 후 돈 받는 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돈벌이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내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바둑이를 데리고 동네 어기로 나가 이 사람 저 사람 냄새를 맡게끔 해주었습니다. 하면서도 어이없었지만 그게 아픈 사람들의 간절함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둑이는 나름 그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뭐 자기 깐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킁킁거리면서 맡고 싶은 냄새 실컷 맡고 칭찬 듣고 간식 얻어먹고 그러니 재미없을 건 없겠죠. 어쨌거나 바둑이 때문에 저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바둑이로 인해 병을 발견한 사람들은 거의 바둑이를 정말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소소하게는 무릎에 물 찬 거, 작은 혹이나 종양 같은 거 생긴 거를 발견했던 바둑이가 완전 큰 히트를 친 건 바로 암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저희 동네에 진짜 오랫동안 사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지도 강하시고 건강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 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매년 건강검진 빼놓지 않고 하시는데 90이 다 되어가는 그 연세에도 건강검진을 하면 늘 자기는 아픈 데 하나 없이 진짜 건강한 사람으로 나온다며 뿌듯해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도 바둑이 하니까 그 바둑이한테 한번 나도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라며 저한테 찾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둑이가 처음 보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분을 보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어라?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왜 이 어르신을 보고 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야? 그런데 바둑이가 끝없이 으르렁거리며 그분의 팔 언저리에 있는 점을 꾹꾹 계속 눌러대는 겁니다. 아유, 이 녀석이 대체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 녀석이 이런 놈이 아닌데, 그거 참 이상하네. 제가 계속 당황하고 민망해하자 어르신도 좀 어이없다는 듯이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아, 그러게. 이 녀석이 내가 싫은가? 내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으르렁거려.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바둑이 냄새 맡는 거 해보라고 했던 그 아주머니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그 어르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르신, 그러지 말고 병원 가서 한번 그 점 검사를 받아보세요. 에? 무슨 점을 검사를 받아? 늙은이라서 저기 이 검버섯 생긴 거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 점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아유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점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얘기를 듣고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며 알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에게 있던 그 점이 글쎄 엄청 악성 종양이었다네요. 그렇게 점처럼 생겨서 피부를 좀 먹어가는 일종의 피부암이었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또 깜짝 놀라며 이런 거 어떻게 발견하셨냐고 오히려 어르신한테 물어보더래요. 어르신이 걔가 알려줬다고는 할 수 없어서 그냥 찜찜해서 왔다고만 하셨다는데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 저와 바둑이는 또 한 번 동네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불이 나게 찾아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이 은혜는 꼭 갚으리다. 아이, 저렇게 신통한 강아지가 있나? 옛날부터 키우던 강아지야? 그래서 바둑이와 제가 만났던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자 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녀석이 아주 은혜를 단단히 갚는구먼. 떠돌아다니면서 그 누구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다가 자기 밥 챙겨준 은인한테 아주 은혜 갚는 강아지야. 어쨌거나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늙은인데 사는 날 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나를 도와줬으니 내가 그 은혜는 꼭 갚겠네. 처음에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돈을 좀 챙겨주시려나 아니면 바둑이 간식을 좀 사주시려나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며칠 뒤 그 어르신의 변호사라는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글쎄 바둑이와 함께 살 집을 내주신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 아니 무슨 살집을 주시냐 이런 어마어마한 걸 저는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자녀들도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없는 상태에서 마음 둘 데 없이 홀로 사시는 분인데 바둑이 덕에 두 번째 삶을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큰 집 아니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사회에 환원하실 집이었으니 편하게 받으시죠. 그러면서 꼭 저한테 바둑이와 함께 살 집 받아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노릇이었죠. 그렇게 저는 바둑이 덕에 집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을 얻은 것도 저한테는 행운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행복하고 좋은 건 사실 이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저 외롭고 쓸쓸한 제 인생에 바둑이 덕에 사람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밥 먹었냐 물어봐주고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삶이 되었거든요. 바둑이 녀석 덕에 저는 말년에 외롭지 않게 이 사람 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건 다 우리 바둑이 덕이에요. 앞으로 이 친구가 저와 함께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사는 동안 저는 이 친구를 최선을 다해 아끼고 사랑하고 돌봐줄 생각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로 인해 저는 정말 많은 걸 얻었으니까요. 살 집, 사람들에게서 받는 돈,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삶을 선물 받았거든요. 점점 더 유명해져서 여기저기서 찾는 우리 바둑이 덕에 제가 이러다가 조만간 제 직업을 바둑이 매니저로 바꿔야 할 판이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